네, 반갑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린치핀 사업단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 관리자분들 모시고 제가 DB 활용 노하우 강의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개인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조직 단위로 왜 DB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DB의 종류라던가 인풋이라던가 또 DB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문화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Q&A식으로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질문의 양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이 이제 두 분인데, 민정님은 인카금융서비스의 이제 지점장님이시고 산하에 17명 정도 있는 이제 17분을 관리하는 지점장님이시고, 우리 성부님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반년 정도 경력은 있으시지만 사실상 신입에 가깝다. 그리고 GA 경험이 아예 없으시죠? 지금 원수사에서만 처음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상대방을 위한다고 이 진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업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생존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는 그 막중한 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오늘 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민정님은 이제 우리 GA에 계시니까 전혀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데요. 저는 원수사에 계신 분들한테는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DB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보통 우리 린치핀에 대해서 직업 설명할 때 그 일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일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원수사 vs GA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비교 자체가 이제 안 돼요. 이게 재판 분리라는 게, 원수사는 이제 금융 선진국도 그렇고 얘네들은 제조하는 회사고요. 우리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조가 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영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의 DNA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GA 설계사 숫자가 훨씬 더 압도적이고, 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데 내가 왜 한 개 회사만 다뤄야 되냐라는 당연한 인식이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 소비자분들, 즉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들의 이 머릿속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수사에서는 DB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AIA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일한 지 12년이 됐거든요. 원수사도 겪어봤고요. GA 직영도 겪어봤고, 지금은 제가 이제 회사를 오픈해서 GA 지사, 이제 린치핀 사업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재적 인원이 70명이 좀 넘어요. 네, 계속 저희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원수사에서 제가 GA로 이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수사는 DB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관리자들 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 만나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요. 우리 일이,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대표님 그거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일은요,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을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을 관리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만나서 설득하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사람을 만나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이 보험업계 정착률이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린치핀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이태원 빌딩 3층 60평대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여기가 100평대예요. 8명이서 시작해서 2년 만에 70명이 됐어요. 이제 70명 이상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람을 만나는 문제를 조직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난 다음에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린치핀만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정착률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성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은 다르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견고하게 질적, 양적 성장을 다 했냐면,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을 설득하고 관리하는 그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린치핀이 막 정말 노력을 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선택이 GA였다라는 것도 매우 매우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모든 이 업계 구조를 다 겪어봤는데 원수사에서는 DB 영업을 할 수 없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소비자들이요. 설계사 10명을 만나면 7, 8명이 모든 회사를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GA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놔도 GA 설계사가 와서 그거보다 보장 더 많이 복합 설계 해버리고 보험도 줄여버리면 한 달에 똑같은 플랜인데 2만 원이 저렴해져요. 근데 20년 내야 되니까 1년에 24만 원씩 20년이면 5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왜 한 회사밖에 못 다루는 사람한테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생기고 원수사에 계신 분들이 TOT급, COT급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경유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다른 회사에 다니는 내 친구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야, 나 그 비교 분석해야 되니까 설계 하나만 좀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고객분한테 신한라이프 거, 뭐 매트라이프 거, 동양생명 거 3개 보여준 다음에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발 신한라이프 걸 좀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 고객이 이거 매트라이프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매트라이프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럼 내가 상담 다 해놓고 내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계약받고 내가 수수료 오히려 내 고객인데 오히려 수수료 쉐어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경유계약이잖아요. 금속법에 위배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원수사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DB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은요 지인이 아니에요. DB는 DB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잖아요. SNS 상에서 뭐 카카오톡, 네이버 그 외에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다 광고를 하고요.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홈쇼핑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매개체를 바탕으로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을 이제 랜딩을 하는 게 DB라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뭐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전문가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지인 영업하듯이 나 믿고 해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게 상담을 해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항상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정 전문가님이 상담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민정 전문가님한테 가입하겠습니다. 우리 성부 전문가님한테 가입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회사가 많잖아요. A, B, C, D 4개 정도 그냥 비교 좀 해주세요. 제가 하긴 할 건데 그 비교를 보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DB 고객 중에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DB 고객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근데 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원수사 계신 분들은 DB 영업을 사실 할 수가 없다가 결론이에요. 죄송스럽지만. 네. 그래서 이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간 DB라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AIA 때 IPMP라고 하거든요. 이 이간DB 강사였어요. 근데 저는 이간DB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인카에도 이간DB 있잖아요. 근데 GA에서 이간DB를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더 좋은 플랜을 다른 회사 걸로 체크해 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회사에 가입한 10년 전에 가입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상품을 해지시키고 10년 뒤에 상품을 갈아태운다? 이거는 좀 비양심적인 행동 아닌가요? 전 정말 그렇게 사실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이라는 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일반적인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입도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사망보장금도 30살에 가입하는 것보다 50살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회사도 아니야. 심지어는 똑같은 회사의 상품이에요. 상품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상품이 뭐 발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고객의 나이가 그만큼 더 증가됐으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똑같이 이 신한라이프라는 이 회사에서 이미 암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10년이나 돈을 냈어요.
그리고 나이는 30살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40이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다시 찾아가가지고 10년 전에 가입한 상품 별로였으니까 다시 한번 이걸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물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고객분들은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반감을 가져요. 차라리 뭐 다른 회사 걸로 컨설팅을 해주면 몰라. 근데 심지어는 회사도 같은 거야, 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수사는 이간 DB밖에 쓸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물론, 마음 먹고 뭐 외부 DB도 써볼 수는 있겠지만, 한계에 바로 봉착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DB 영업, 즉 사람을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원수사에서는 정말 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니까. 네. 제가 원수사에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를 믿고 내 돈을 인풋해가지고 막 손해보시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먼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사실 이 DB 강의는요, 저한테 10시간이 주어지면 전 10시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폭이 넓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어쨌든 1시간 반 정도고 저도 이후 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 민정님과 성부님께서 이제 민정님은 DB 영업을 5년 이상을 이제 하신 분이거든요. 또 다양한 DB를 활용하신 지금 관리자분이시고 성부님은 이제 DB를 좀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공감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데 두 분한테 가장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를 좀 제가 질문을 받고 그거를 오늘 해결해 드리는 이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제가 강의도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위치라든가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요. 인생을 바꾸는 세일즈 회사. 그래서 유튜브에 린치핀 김민준 제 이름을 치면은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영업 노하우 영상이라든가 우리 일의 구조라든가 이런 영상들을 200개 가까이 올려놨어요. 구독자도 1000명 가까이 되는 유튜버거든요. 네. 그래서 세부적인 스킬이나 그런 것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렇게 인연이 된 이상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민정님과 성부님께서 가장 좀 궁금하신 내용들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민정님부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제 DB 시장에서 AS라는 게 있잖아요. AS, 네. 근데 이 AS 기준 중에 대부분이 포함되는 게 이제 뭐 단박 버전. 네네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박 버전이 나오는 것도 열심히 통과해서 끌어오잖아요, 미팅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미팅 분량이 일정 잡았는데 왜 당일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죠. 막 노쇼 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DB 업체에서는 이거는 AS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결국은 단박 버전이고 그냥 빨리 포기하고 AS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끌어서 결국은 노쇼가 될 확률이 네네네.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사실 AS에 대해서 그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최근에 AS가 제일 맞았고 지금 DB 시장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굉장히 생각에는 네. 어떤 DB가 어떤 DB가 어떤 DB가 괜찮은지 어떤 DB가 괜찮은지 일단 요렇게 2개 정도. 그리고 성부님은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DB를 관심을 갖게 된 게 네네. 3개월 차 돼요. 그러시겠죠. 네. 회사에서 이관을 처음에 해보고 원래 보험 시장이 이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네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DB를 이관 DB를 10개 받았으면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약속이 잡히는 게 한 40, 50%. 그것도 이제 TA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네.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0, 50% 정도 들어가요. 그 중에서 이제 계약이 나오는 게 거기에서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 10대가 나와서 계약이 한두 번이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이제 그거를 꺾는 로직들은 뭐 원수사에서 뭐 수년째 계속 네. 선배님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다듬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하면서 정착률을 어쨌든 올리려고 하는데 네네. 막상 해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약속을 해도 돈이 나가고 계약이 안 돼도 어쨌든 계속 비용이라는 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미끼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영업 비용은 따로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 버티는 게 진짜 한계가 있겠다. 그런 확률이면 사실 힘들죠. 그렇죠. 그 한 명한테 뭐 50만 원, 60만 원짜리 계약 받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그래도 하나하나 상품 자체가 그래도 큰 계약들이 나올 때는 다행인데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입들이 어떻게 그런 큰 계약들을 쉽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참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DB를 여러 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찾으러 다니면서 네. 이제 그 고객 발굴을 하려고 여러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원천 DB도 한번 사서 타일을 한번 해보고 한 200만 원씩 사가지고 한번 돌려보니까 야, 투자 많이 하셨구나. 거기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면 그냥 얘기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래요? 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도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하나씩 경험을 해봐야지 그래도 이거는 뭐가 문제고 이게 우리한테 맞고 어떤 것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네네네. 그래서 좀 여러 이제 DB 업체랑도 하면서 DB 경험을 조금씩 해본 거죠. 네네네. 이제 원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CPA를 해가지고 이제 등록한 DB다 보니까 본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DB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신선수 괜찮은 분들 만나면은 한 10개 중에 하나 미팅은 되더라고요. PA를 잘하면. 이게 잘했을 때 기준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타율을 보니까 250개 DB를 하나에 각각 2만 원 정도였던 거 나오는데 그거를 해보니까 타율이 10% 미만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생명사 보험은 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한계가 그래도 만약에 중신 큰 거 한두 개하고 가서 본전이긴 한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가공을 해서 내가 제공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그런 루틴을 만들고 싶은 의도였죠, 처음에. 네네네. 우리 팀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할 거를 좀 지금. 네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DB의 종류를 좀 여러 가지 알게 유전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감 DB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각자 자기들만의 사장님들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좀 보여줄 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DB 시장에서 느꼈던 거는 어떤 DB든 간에 나쁜 DB, 좋은 DB는 없다였어요. 그리고 이 DB를 진짜로 잘 TA를 잘하는 그리고 DB의 성향을 빠르게 파악을 하는 이 노하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승부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네네. 제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궁금하신 게 어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DB 종류별로 노하우가 있는지 약간 요런 게 궁금하신 거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일단 원수사에서 이간 DB는요 지금 수량이 많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것도 고갈되는 느낌이 왜냐면 이제 고갈되고 있고요. 말 그대로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이간 DB를 원수사에서 이제 이간 DB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간 DB를 전략적으로 사용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갈되죠. 예. 고갈되거나 또는 어떤 이간 DB가 이미 관리자가 막 6번, 7번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또 전화해. 되겠냐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고갈되고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분배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입사 전에는 30개 준다라고 했는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뭐 3개 정도 분배가 되고 어떤 때는 또 분배가 안 되는 달도 있고. 그게 지금 신한라이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원수사에 계신 분들을 저는 직업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GA 중에서도 이제 중소형 GA들, 경쟁력이 없는 GA들 있잖아요. 거기도 조직적인 자본이나 이런 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이간 DB를 좀 전략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준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완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민정님과 우리 성부님께서 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하나씩 일단 좀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DB 영업을 제가 벌써 8년째 하고 있고요. 저 혼자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린치핀 모든 조직원들이 우리는 DB를 다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외부 DB를 제휴해줘 놓은 게 종류가 일단 16개. 그리고 인카 자체 DB 아시겠지만 이번에 3개 또 생겼죠? 인카 자체 DB 종류도 1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린치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DB의 종류가 대략 25가지 정도여서 조직원분들이 DB 종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어떤 DB 종류가 있는지를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DB의 굉장히 이 종류와 폭과 이런 것들이 매우 넓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린치핀이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는 DB는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네. 5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영업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사업가고 조직을 운영하려면 결국에는 영업도 중요하겠지만 영업을 기반으로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인 거고요. 물론 필드에서 저도 계속 영업을 하긴 하지만 또 리크루터도 제가 항상 나서서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구조에서 봤을 때 DB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DB 영업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DB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안정감. 네. 이게 명확하게 정답이에요. 왜냐면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그 불안정함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번 달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월급 많이 나와. 근데 언제 계약이 환수가 될지, 해지가 될지, 실효가 될지, 그리고 이번 달은 잘 됐는데 다음 달은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래서 제가 20년, 30년 일하신 대선배들 있잖아요. 미팅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겠죠. 근데 다음 주에 약속이 없네. 오늘은 누굴 만나지?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수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제 동기들 198명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딱 3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196명이 억대 연봉까지 했는데도 다 그만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 만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소개를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뭐 원하는 대로 소개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영업 좋은 건 알아요, 사람들이 다. 보험 영업 좋은 장점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여기 지금 이 1시간 동안 뭐 한 20가지도 얘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일 잘하면은 떼돈 벌 수 있죠. 평생 교육원이지. 평생 일할 수 있죠. 하면 할수록 더 쉽지. 근데 왜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포기하냐?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배움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화법도 좋아지고 자료도 가다듬어지고 경험도 쌓이고 거절 처리도 자연스럽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 이상 우린 적응의 동물이니까 사람인 이상 당연히 상담력이 좋아져요. 근데 중요한 건 상담력은 좋아졌는데 이 상담력을 보여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10명 중에 8, 9명이 그동안 그만둬 왔던 게 이 업계의 현실이에요. 제가 7, 8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지점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저는
뭐 커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늘 열심히 했고 늘 잘 돼 왔고 운도 좋았겠고 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커리어가 지금 생겼는데 제가 이제 나 혼자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자로서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저는 딱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프로스펙팅에 대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 전부 다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날고기는 COT, MDRT를 막 8번, 10번씩 한 사람이어도 절대로 조직을 정착시킬 수 없다라고 제가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제가 조직 관리자로서 일을 했던 7, 8년 전부터 저는 DB 영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 DB를 3만 개 이상 썼고 저는 경영자로서 그 3만 개에 대한 통계치를 다 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업체를 컨택하고 조직의 대표로서 제가 협상하고 제가 금액을 내리고 AS도 제가 해주고 제가 종합하고 제가 분배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 전체가 당연히 다 전부 다 DB 영업을 하게 됐고 심지어 지금 린치피는 이게 어느 정도로 갔냐면 DB를 인풋해 놓고요. 약속이 다 잡혀가지고 인풋한 DB를 홀딩을 해놔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속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개 신청해 놓고 10개 분배 받고 이미 그걸로 한 달 약속이 다 차서 10개를 홀딩을 해놔요. 근데 원래 홀딩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다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DB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모두가 다 바라는 게 이제 관리자시니까 되게 공감되실 거예요. 우리 조직원들이 다 월 1,000만 원 벌어라, 월 2,000 벌어라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 일을 시작했던 12년 전에는 월 1,000 못 벌면은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 게 우리 보험업의 문화였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월 1,000, 2,000, 3,000, 월 1억도 벌 수 있죠. 우리 일이. 근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남들이 월 2, 300 벌 때 내가 월 500만 벌어도 나는 내 인생 굉장히 해피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처음 제가 이 조직의 관리자로서 경영을 하고 어떤 저만의 철학을 만들고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DB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안정감이었던 거예요. 사람 만나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DB는 내가 인풋만 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달에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의 고객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물론 나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안정감을 줘야만 조직원들이 정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DB 영업을 일단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진짜 인사이트인데 통계 영업이에요. 이게 린치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누가 입사를 하더라도 3주간에 하루에 5, 6시간씩 실제로 DB 영업에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내 강사진 분들의 강의를 무조건 듣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에요. DB 영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교육을 해주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1개월 차 된 신입이 이 교육을 듣고 또 조이너킹 문화가 잘 돼 있어서 조이너킹 하고 나서 2개월 차부터 본인이 직접 DB 영업을 시작해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벌어요. 일 잘하는 일부가 아니라 린치핀 70명이 넘는 인원들의 그냥 평균 급여대가 600에서 지금 1,200 사이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한두 달 이런 게 아니라 갓 들어온 신입까지 그냥 다 포함했을 때 지난 1년치 통계가 이래요 지금. 그럼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노하우겠죠. 우리 조직만의 또 노하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B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통계 영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면요.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리라는 걸 여러분들 빨리 제작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콜포미션 DB 100개를 썼어요. 100개까지 갈 것도 없다. 한 30개 썼어요. DB 영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DB 프로스펙팅 관리처리라는 걸로 여러분들은 적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 분배를 받잖아요. 네. A의 결과는 어땠는지, TA에서 거절이 됐는지, 만났는데 PC에서 거절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50명, 100명 정도의 DB를 써보고 이 엑셀 파일을
통계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DB를 내가 10명 정도 만났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라는 통계가 딱 나와요. 이게 영업인들한테 미친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린치핀 그만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략이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퀄리티의 DB를 제일 낮은 가격에 인풋하고 수수료는 여기가 지사니까 제일 많이 주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린치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를 50만 원어치 인풋을 하잖아요. 콜퍼미션 DB, 그냥 보장 원천 아니라 약속 다 잡힌 DB. 이거 밝혀도 되려나? 린치핀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DB를 제가 다 협상을 해놔가지고 콜퍼미션 DB 정가가 이 업계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한 건에? 네. 린치핀은 3만 원대 초반에 써요. 그냥 여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린치핀은 의무적으로 보너스 받고 AS도 제가 직접 하고, 그리고 린치핀 인센티브 중에 47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인센티브 중에 DB 한 건 인풋할 때마다 제가 4,000원, 지점장들이 3,000원, 그리고 클럽 달성하면 또 무료 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콜퍼미션 DB가 정가 10만원, 15만원짜리가 여기는 3만원대, 4만원대 다 써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사실 여기가 지금 좀 말이 안 돼요. 네. 같은 우리 인카 식구지만, 뭐 저는 사실대로 그냥 있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이런 내용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완전 명확하게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단돈 50만 원만 투자해도 정가 10만 원이 넘는 콜퍼미션 DB, 이미 약속이 잡힌 DB를요, 우리가 한 14개에서 16개를 받아요. 근데 계약금액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조직원이 많으시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죠. 내가 고작 30개 쓰면서 딜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DB 영업에 정말 도 같은 사람이, DB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신규 DB를 개발할 때 저한테 물어보고 개발해요. 아니, 오직 하면은 커넥트N이라는 우리 DB 업체에서 커넥트N DB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강의해주는 이 DB 활용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뭐 DB에 대한 뭐 TA라든가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커넥트N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고를 잘하고 가장 거래처가 많은 이 DB 업체에서 이 DB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난 거잖아요. 강사진들이 전부 다 린치핀 사업단원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 정도로 DB 영업에 정말 이렇게 도가 텄다라는 거죠, 지금. 네. 저는 실제로 DB 영업에 대해서 린치핀 계약 사례 공유방을 그냥 다 보여드려요. 우리는 한 달에 정말 이렇게 DB로 계약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뭐 오늘도 원하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어쨌든 컨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퀄리티 DB를 가장 낮은 가격에 인풋하고, 교육은 되게 잘 돼 있고, 수수료는 제일 많이 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50만 원 투자해서 콜퍼미션 DB를 이 정도를 받아요. 이걸로 한 달 영업 충분하잖아요, 사실. 뭐 지인도 할 수 있고, 소개도 할 수 있고. DB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생활개척도 있고요. 진짜 내가 영업을 겁나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영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딱 2명 만나가지고요, 20만 원짜리 계약 2개만 체결해도 여기는 수수료가 5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되게 못해도 이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신입들도 10배를 버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거에.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그럼 이걸 2배로 인풋하면 돼요. 그게 제일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들어 놔야 조직 전체가 다 DB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처음에 못 만들잖아요. 나중엔 절대로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서 뭐 그냥 실명을 밝히진 않을게요. 제 그 동료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지사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 영업 오래 했으니까 아는 사람 많겠죠. 그 조직은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다 10년 이상 영업한 사람들. 네.
원수사 출신들. 영업 잘하겠죠. 영업을 못하면 10년 이상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린치펜에서 쓰는 DB랑 똑같은 DB를 제가 소개해줬고, 그 DB 100개를 이제 이쪽도 더 이상 이제 DB 영업 없이는 영업을 못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100개를 이제 인풋을 한 거예요. 그 10년 이상 차 분들이랑만.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다니까요. 민준아, 이거 맞아?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가? 이랬더니만 그 사람들 대상으로 DB를 100개를 썼는데 계약이 거의 확률이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 맞아. 나도 맨 처음에 그랬어. 실제로 8년 전에 지인 소개 영업을 저 되게 잘했거든요. 고객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이 소개였어요. 완전. 또 DB도 있었고요. 근데 DB 영업은 다르더라고요. 또 달라, 소개 영업이랑. 근데 왜 처음부터 이 문화를 못 만드냐면 나중에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DB는 무료로 DB 주는 거는 다 속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무료로 준다 그래 놓고선 주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수수료 대폭 깎아버리고, 응? 무슨 노예처럼.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정신이 깨어 있어서 알아요. 근데 내 돈으로 DB를 인풋을 했어요. 영업인들이 의외로 사업가 정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돈은 많이 벌어봤는데 내 돈을 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사업가 정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DB는 지인과는 다르게 내가 내 돈을 인풋해야 되잖아요. 내 돈을 인풋했는데 결과가 바로 안 나오죠. 노하우가 없는데. 엄청 운이 좋은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닌 이상, 그리고 그것도 꾸준하게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딱 인풋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하겠다. 일단 내가 100만 원 썼는데 결과 안 나왔네. 이거 안 해. 10명이서 시작했는데 첫 달 만에 안 하는 사람 6, 7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안 하게 돼요. 그렇다고 미친 듯이 돈을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 무료 DB가 설령 있다고 칩시다. 무료 DB 계속 주잖아요. 나중에 TA도 안 해요. 조직 문화 엉망진창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성공 사례를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제가 DB 프로젝트 방을 만들었었어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도 필드에서 같이 뛰니까. 좋은 결과 성공 사례를 매주마다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한 명씩 더 DB 영업을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만들고, 문화 만들고, 시스템 만들고, 인센티브 만들고, 성공 사례 공유하고, 이걸 해야만 DB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직 단위로. 네. 그래서 DB 영업을 하려면 조직이 다 해야 돼요. 조직이 50명인데 여기서 나 혼자 DB 영업을 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몇 억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리얼한 저의 조언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적게 일하고 말 그대로 많이 버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가. 그래서 제가 지사를 오픈한 이유도 있어요. 지사가 아니라 원수사나 직영이면 수수료 겁나게 적게 주니까 그냥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수수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2배, 3배 똑같이 일하고 1000만 원 받을래, 500만 원 받을래? 당연히 10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이 구조를 만들려면은 그래서 제가 제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오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DB 영업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통계 영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네. 통계 영업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안정감이 생겨요. 내가 10개 정도 인풋했을 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안정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더 신기한 거. 어떤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여기서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TA에서의 약속이 되게 안 잡혀요. 통계를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근데 상담을 하니까 클로징은 잘해. 이 사람은 뭐가 약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교육해줘야 되는 거예요? TA로 약속은 되게 잘 잡아. 근데 실제로 클로징률이 낮네. 그럼 이 사람 뭐가 부족한 겁니까?
클로징, 미팅했을 때, 대면 상담, 그런 워크게임, 화법 점검, 자료 점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개선을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 누가 영업이 안 돼.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면은 딱 우리가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코칭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자체를 몰라. 그걸 그냥 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매니지먼트 노하우기도 해요. 근데 그걸 하려면 DB 영업을 조직 단위로 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 좋은 조건, 정말 유토피아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안정감과 통계를 낼 수 있는 리더의 코칭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 유튜브에 여러분들 브래드 피트 아시죠? 브래드 피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머니볼이라는 야구 영화가 있어요. 이거 꼭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 못 보신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영화냐면 야구는 그냥 스포츠잖아요. 사람이 하는. 머니볼이 브래드 피트가 어떤 그 야구단 잘 못하는 야구단의 구단주잖아요. 근데 누구를 영입하냐면 통계학자를 영입해요. 야구에. 그 전까지는 스카우터들이 얘는 뭐 등치가 좋으니까 뭐 키가 크니까 뭐 여자친구가 이쁘니까 막 이런 이유로 선수를 뽑았는데 이제 야구에 뭘 적용해요? 통계학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DB 영업해야 되는 이유랑 똑같거든요. 통계학을 적용하면서 출루율, 그러니까 즉 야구는 점수 게임이잖아요. 나가는 이 출루율이 좋은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뽑기 시작했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대연승 기네스를 치워버립니다. 지금은 그 메이저리그에 다 통계학을 다 접목시켜요. 네. 그게 머니볼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DB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랑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10개 인풋하면 이 정도 벌 수 있겠다는 그 안정감.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만두는 겁니다. 네. 신기하지 않아요? 영업은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기본급이 없으니까. 영업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왜 선택하기 어려워요? 기본급이 없으니까. 근데 너가 요 정도 하면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조직적으로 확신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안정감이 생겨요. 월 1000, 월 2000,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이고 야망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월 5, 600만 벌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마인드거든요. 네. 물론 그 안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뭐 2천도 벌고 3천도 벌고 그 이상도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평균적인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조직의 안정화를 가져오려면. 왜냐하면 경영이라는 거는 국가 경영이든 조직 경영이든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영업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쉽고, 시간이 지나서 내 고객이 200명이 쌓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DB를 좀 줄여도 되겠죠. 소개 많이 나올 테니까. 네. 그래서 본질 강화시키기도 너무 좋고, 규모의 경제를 확산시키기도 너무 좋은 게 바로 DB 영업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DB 영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 경영 철학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린치핀이 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자면, 이 AS, 이 조건이 사실 모든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AS에 대해서 접수받고 피드백 주고 이런 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애초에 AS 보통 나오는 그 확률만큼 그냥 처음부터 보너스를 지급을 해줘요. 예, 그래서 보너스 받을래 아니면은 AS 할래 이건데 두 개 다 하고 있죠. 지금 린치핀은. 원래는 AS 받으면 안 되는데 AS까지 제가 직접 하니까 보너스 AS를 다 같이 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AS의 기준 자체가 되게 모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요즘에는 부재도 조건이 있고요. 단박 거절도 사실 조건이 있어요. 뭐 몇 분 안에 단박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이 AS를 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사실은 정해져 있긴 해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AS DB가 아닌 이상. 제가 종류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린치핀이 이런 DB도 있어요. 3차 컨퍼미션 DB. 네. 이거는 거의 그냥 100% 만나요. 그러니까 3번이나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가 다시 연락해서 3번이나 만날게요 한 사람한테 또 연락해서 만나는 거니까 거의 100% 만나요. 근데 이 DB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잖아요. 또 AS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AS를 몇 프로만 해줄 게가 아니라 못 만나면 그냥 다 해주는 DB. 그러니까 그런 DB도 있어요. 네. 뭐 질병 예측 리포트 DB, 뭐 지문 적성,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보유계약 리포트 DB, 이간 DB, 뭐 이런 것들. 요런 DB들은 뭐 사실 한 10,000원이면 사잖아요. 네. 8,800원, 10,000원. 네. 50개 사도 부담이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손해볼 수가 없는 장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50만 원 투자해서 딱 한 명 만나서 10만 원짜리 계약 딱 하나만 받잖아요. 아무리 영업을 못해도 그건 하거든요. 그래도 10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 AS는 되는 무한 AS DB가 아니라면 AS는 되는 퍼센테이지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박거절인데 막 끝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어쨌든 만났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역시나 노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르니까 약속이 일단 잡히면은 저는 요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왜냐면 우리 영업의 본질이 이 어떤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전화했는데 성향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보험을 왕창 가입해서 보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관리자가 계속 바뀌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그냥 순간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막 우리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찾아가면 가족 소개 다 받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약속을 잡으면 일단 그거는 AS 받지 말고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결과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 약속을 잡았으면. 네. 근데 뭐 단박거절해서 끝났으면 AS 요청할 수 있으면 AS 요청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좀 요렇게 요거는 답변을 드리고 어떤 DB가 좀 좋은 DB냐 이제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똑같이 제 린치핀의 사례를 말씀을 딱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DB가 좋은 DB냐? 자, 린치핀에서 25가지의 종류의 DB 중에 가장 많이 쓰는 DB 딱 5가지를 딱딱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건강검진권 이 콜포미션 DB예요. 네. 건강검진권 콜포미션 DB. 자, 이 DB는 건강검진권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차 콜 DB가 좋을까요? 아니면 2차 콜 DB가 좋을까요? 1차 콜 DB는 상담원이 한 번만 약속을 잡아서 우리한테 주는 DB고요. 2차 콜 DB는 상담원이 2번 약속을 잡아서 우리한테 주는 DB예요. 그럼 1차 콜 DB가 좋습니까? 아니면 2차 콜 DB가 좋습니까? 2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민정님처럼 DB 영업 오래 하신 분들도 다 2차 콜 DB가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를 활용해 보신 적은 있지만 DB의 구조를 모르시는 거예요. 1차 콜 DB가 훨씬 좋은 DB예요. 궁금하시죠? 네. 왜 그러냐면 DB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랜딩을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1차 콜 DB는 직접 광고를 하는 거예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근데 그게 노하우거든요. DB 업체. 그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 어려운 기술이에요. 마케터가 필요하니까. 광고를 해야 하는 거니까. 타겟도 정해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유니크한 독보적인 기술. 그래서 몇 개 없어요. 1차 콜 DB를 취급하는 업체가. 전 다 알고 있죠. 이제 오래 했으니까.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1차 콜 DB는 고객이
직접 SNS에서 광고를 자기가 자기 눈으로 직접 봐요. 그리고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를 직접 자기가 입력을 합니다. 자기가 신청한 걸 이미 본인이 알아. 그 상태에서 한 번만 약속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콜 DB는 물론 이것도 종류가 이제 많지만 보통 보장 원천을 광고를 뽑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 사무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전화가 와. 내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아, 혹시 롯데홈쇼핑 그 제휴 고객이시죠? 아, 안녕하세요. 보장 분석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니즈가 있어서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내가 타이핑해가지고 신청한 게 아니니까 2번이나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 원천을 뽑아내는 이 불안전성과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상담원도 2번이나 써야 되니까 인건비가 2배로 들어가죠. 퀄리티가 떨어지는데도 금액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2차 콜도 이제는 특징들이 많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1차 콜이 왜 더 좋은 이유? 직접 클라이언트가 인지하고 신청하는 거니까. DB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인지하고 있냐 없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1차 콜 DB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물론 1차 콜, 2차 콜, 3차 콜 우리는 다 쓰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누가 DB 영업을 잘한대요. 그냥 이걸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이 구조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냥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아무튼 1차 콜 DB예요, 이건. 즉 고객이 직접 광고를 보고 직접 신청합니다. 네. 그리고 상담원이 건강검진권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력, 나이, 성별, 지역, 내는 보험료 다 파악해주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1차 콜 녹취록을 듣고 TA를 하는 거예요. 내용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TA를 하는 거죠. 건강검진권 콜포메이션 DB를 우리가 주력으로 많이 씁니다. 이 DB는 커넥트엔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네. 이 DB를 인풋하실 거면은 제가 이 담당 팀장님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가장 무난한 거죠? 보장 분석 DB. 네. 저는 사실 8년 전에 처음 DB 영업 했을 때는요, 재무 DB를 많이 썼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들 재무 DB는 진짜 이제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물론 이유가 되게 많은데요. 돈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처음에 영업할 때 20대 초중반에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는 제 주변 DB가 없으니까.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밖에 상담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사회에서 자리도 안 잡았어. 아직 대학생이야. 모은 돈도 없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변심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해결해야 되는 단기적 이벤트가 너무 많이 남았어. 결혼도 해야 돼. 집도 사야 돼. 근데 우리는 보험이잖아요. 최소 10년 이상, 요즘엔 뭐 단기납 종신도 있지만 10년, 20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리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간절하게 생각했던 게 40, 50대 분들 너무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곰곰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재무 DB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20대부터 30대 초반이에요. 그 이상 나이가 거의 없어요. 너무 불리한 거야, 우리한테. 따분해야죠. 조금 나이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해하지. 모아둔 돈 없지. 월급 적지. 수시로 이직하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지.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허락 받아야 되지. 기껏 플랜 준비해 놓으니까 한 3개월 지나서 해지한대. 내 유지율 박살나지. 환수 그대로 다 뜨지. 우리한테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린치피는 지금 재무 DB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보장 DB는 어떻지? 대부분 30대 중반부터, 심지어는 저는 받는 나이도 제가 조절해버렸어요. 20대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물론 여기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30대, 40대, 50대, 막 60대 분들이에요. 이미 단기적 이벤트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건 노후자금밖에 없어. 근데 노후자금이 보험이잖아요. 네, 아파봤네? 돈도 모아봤네? 오, 너무 좋은 거예요. 컨택률이. 그러니까 재무 DB를 왜 씁니까? 네, 진짜 생생한 경험에서 나오는. 물론 재무 DB도 잘했지만 굳이 어렵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리더로서 조직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많이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보장 분석 DB. 이것도 1차 콜, 2차 콜, 3차 콜 다 있어요, 이건. 네. 1차 콜, 2차 콜, 3차 콜, 만날 때까지 무한 AS 되는 DB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DB는 우리 신입분들이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DB 영업할 때 제일 허무한 게, 만나가지고 내가 떠들어라도 보면, 그래도 뭐 마음이라도 후련해. 근데 이거는 만나기도 전부터 그냥 약속 다 취소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신입분들이 차라리 이렇게 무조건 만날 때까지 AS가 되는 DB를 오히려 쓰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럼 경험이라도 쌓이니까. 그리고 일 잘하는 선배들이랑 조이너킹 가면 되니까. 네. 지점장, 단장이랑 같이 조이너킹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보장 분석 DB도 1차, 2차, 3차 콜 방문 확정 다 있습니다. 네. 건강검진권 콜포메이션 DB는 보장 원천도 있고요. 1차 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DB 많이 쓰냐면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문 확정 DB. 그러니까 만날 때까지 계속 AS가 되는 DB 있죠. 네. 그리고 인카 DB도 요새는 많이 써요. 인카가 요즘에 또 DB에 집중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인카 DB 중에 저희는 HDB 그리고 DDB 이런 것들. 뭐 인포머셜 DB라든가 강화 스크립트 DB라든가 강화 스크립트 DB는 뭐냐면 상담원이 1차 콜 할 때 보험 상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미 너무 인지가 되어 있어. 네. 그런 DB. 그리고 또 이간 DB도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만원대 DB 있죠. 저렴한 거. 네. 테스트용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DB들도 우리는 또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의 DB가 정말 좋다. 네. 그리고 이 5가지 DB 정도면 뭐 사실상 게임 끝났죠. 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한 DB를 낮은 가격에 인풋하고 수수료는 제일 많이 주는 구조. 요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할 맛이 나잖아요. 네. 건강검진권 콜포메이션 DB의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얘 특징. 얘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일단. 신입분들이 해도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TA 교육이 있어요, 따로. 저는 TA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TM 채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을 또 리크루팅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강사로 편입을 해줬는데 TA 교육만 한 10시간 정도 진행해요. 네. TA 교육만 린치핀에서. 그러니까 신입분들이 진짜로 코드가 발급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건강검진권 콜포메이션 DB는 10명 중에 막 6, 7명 약속 잡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약속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을 실제로 무료로 주거든요. 근데 얘는 건강검진권 플랫폼 업체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커넥트N에서 제휴가 된 업체가 있어요. 아마 D허브 랩일 것 같은데 건강검진권 DB 따로 사야 되고 건강검진권 따로 사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이건 의도한 게 아닌데 작년에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어떤 분이 입사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본 직업이 뭐냐면 건강검진권 플랫폼 업체 대표예요. 그래서 저는 제휴를 맺은 거예요.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을 린치핀은 얼마 주고 사는지 아세요? 3,000원. 예, 3,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고객 관리용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이제는 너무 많아서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가지도 않아. 심지어는 DB를 인풋하면 인풋한 수량의 30%를 그냥 제가 사비로 사주거든요. 인센티브 제도 중에 하나예요, 여기. 그래서 건강검진권 플랫폼 업체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휴 맺은 업체도 있을 건데 거기는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DB는 만남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좋은 게 건강검진권이라는 리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수는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만나서 어떻게 보험으로 턴시킬 거냐. 근데 이것도 의외로 되게 쉬운 게 지문 적성 검사나 뭐 항공권 이런 거는 도대체 이게 보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물론 지문 이거 해가지고 뭐 성격 나오고 뭐 병력 나오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유전자도 마찬가지고 절차도 복잡하고 귀찮아도 하고. 근데 건강검진 거는요, 그냥 보험이랑 연결시키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도 검진 받으면 100% 문제 생겨요. 그 전에 대장 용종 제거하면은 누구는 2천만 원 받고 누구는 아무것도 못 받고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강의에 대한 교육과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민간 검진이랑 비교했을 때, 국가 검진이랑 비교했을 때 이 검진이 왜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심지어 문진표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 그 달라고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사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건 이제 만드셔야겠죠. 실제로 이걸 쓰시려면. 그래서 이 건강검진권 콜퍼미션 DB는 만남에 대한 확률은 진짜 획기적으로 높아요. TA 스크립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예. 근데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보험으로 전환시키는 그 노하우를 터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건강검진권 콜퍼미션 특징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보장 분석은요, 리워드가 없잖아요. 숨은 보험금 찾기나 보험료 절감이나 막 이런 게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검진권보다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만나서 그냥 쉽게 바로 보험 얘기 꺼낼 수 있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뭐 방문확정 DB는 보장 분석 DB인데 계속 무한 AS.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근데 일부러 미팅을 안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증거만 제출을 하면은 계속 AS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진짜 10개 신청해놓고 지금 막 한 4, 50개씩 받고 이런 일들이 못 만났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제휴 맺은 업체 중에 A땡땡땡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너무 요번에 획기적인 게 100% AS DB인데 직접 광고 DB인데 2차 콜까지 해줘요. 미쳤어.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DB가 많아요. 그리고 인카 DB 마찬가지로 뭐 인포머셜 DB도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HDB와 DDB를 좀 우리 많이 씁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통계치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인카가 되게 좋은 회사인 게 같은 우리 인카잖아요. 진짜 인카 너무 좋은 회사인 게 DB 매월 시장 이슈를 만들어서 줘요. 실제로 이 DB의 통계치나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만원대 DB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렇게 5개를 많이 쓰고요. 사실 이 5개 안에서 프로스펙팅 게임은 끝나요. 네. 그래서 이 5개를 그냥 이렇게 분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뭐 자료와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DB를 쓰는가, 이제 요 정도의 DB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B 종류별 노하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갖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들도 DB 영업 맨 처음 시작하면은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성공 케이스 계속 만들면서 하나하나 DB의 특징 파악하고 이걸로 교육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W 회사의 그 지사장님도 강의 들으러 오셨는데 너무 DB 영업을 해보고 싶다. 자기 조직원들이랑. 제가 미션 엄청 내드렸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 1년치 미션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네. DB 영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신 DB 영업에 대한 컨설팅이 무슨 말일까요? 네. 컨설팅을 잘 해주셨다고. 컨설팅을 해줬기보다는 그분이 물어봤던 게 조직원들이랑 다 같이 DB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셔서 DB 영업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DB 영업을 계속 조직이 문화로 만들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강점으로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그냥 알려드린 거죠. 뭐 제가 각 잡고 컨설팅을 했다기보다는. 근데 그게 뭐 컨설팅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다 스케줄표를 제가 만들거든요. 이게 린치핀의 2월달, 이제 2월이잖아요. 2월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2월에도 신입분들이 또 있으셔서 4분을 모시고 이제 실전 세일즈 정규교육 이게 1주차,
이게 린치핀 자체 교육이 이 교육을 매달 해요. 이게 2주차. 그리고 이게 3주차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네. 그래서 린치핀은 입사하려면은 제 잡세미나를 3시간 이상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저는 다 설명해주고 다 안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교육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탁상 공론하는 그런 쓸데없는 교육을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내 강사진 분들도 전부 다 린치핀에서 필드에서 DB 영업 오래 하신 분들만 강사진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제가 그냥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에서 DB 영업을 하려면. 저도 강사인데 린치핀의 7대 과제와 세일즈의 모든 것을 제가 4시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상품 이슈 세일즈 컨셉 교육, 그리고 인가 채권 리스크 교육, 금융상품 세일즈업 가치 전달 FA 마인드 프로스펙팅의 중요성, AP부터 FF 실전 상담 화법 교육, 그리고 강사진마다 미션도 내줘요, 우리는. 근데 쓸데없는 미션이 아니에요. 실제로 필드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있죠. 자료 만들고 AP 자료 만들고 이런 것들 미션 내주고 미션 체크 점검까지 다 해줍니다.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 준비의 목적 정의, 보험 용어 완벽 정리, 생명, 손해, 건강, 병력, 보장성 보험 기준 설정, 3대 진단금 화법 리모델링 방법, 그리고 보장 설계 프로세스 전산 활용 용어 담보, 보장 상담 니즈 환기, 보장 상담과 연금의 상관관계, 고객과 나를 위한 보장 상담 마인드 세팅, 신입도 할 수 있는 보장 상담 프로세스, 추가 계약 확장을 이끌어내는 상담 기법, 실전 보장 상담 A to Z, 실전 보장 상담 준비, CI, 갱신, 보장 범위, 작은 보험 등등 보장 리모델링, 가장 많이 보는 5가지 유형별 대응법, 컨설턴트 기초 화법 노하우 교육, 보장 상담 실전 화법 팁, 목적 자금 실전 화법 팁, A to Z 실전 화법 시험, 보장 준비에서 재무 상담 플로우, 보장 준비에서 재무 상담 플로우 2, 쉽게 배우는 저축 컨셉, TA로 클라이언트 신뢰 얻는 노하우, 그리고 실제로 매달마다 DB 영업 가장 잘하신 분들이 세일즈 특강도 해요. TA와 DB 활용의 중요성, 숨은 보험금 찾기 실전 화법 빌드업, DB 활용 실전 노하우 TA부터 AP1, DB 활용 실전 노하우 FF부터 PC2, 영업인의 훌륭한 마인드 세팅, TA, AP, PC 1, 3, 12 프로세스, 보장 분석을 통한 실전 화법, 노후 준비를 위한 실전 연금화법, 실전 TA 중요성 플로우 A to Z, 실전 TA 심리 활용 반론 공식, 검진 DB, 보장 DB, 실제 콜 청취 스크립트 교육, 그 다음부터는 또 멘토링 교육. DB 영업의 필요성, TA 거절 처리, 상담별 AP 노하우, DB의 종류, DB에 대한 이해, TA 반론 및 거절 처리, 이게 이제 4주 동안 진행이 돼요. 하루에 5시간씩 교육을 해줘요.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린치핀의 최고의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은 리더가 되는 순간 영업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린치핀은 챔피언들이 다 리더들이 해요. 실제로.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떤 조직이든 영업 잘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빼서 강의를 해주진 않아요. 근데 린치핀은 공유 문화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1분이나 되는 강사진분들이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매달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사가 되려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돼요. 강의 계약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다 보고받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사진단만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강의를 발전시켜요. 교육이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강의에 대한 강의 주제, 그리고 성장 미션, 강의 중점사항,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거 하나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만 DB 영업을 어떻게 보면 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류별로 노하우를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검진 콜포미션 DB만 잠깐 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벌써 2시 18분이에요. 시간 엄청 빨리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건강검진권 콜포미션 DB 상담 자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린치핀은 자료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USB에 40기가를 담아가지고 그냥 줘요. 그러니까 다 돼 있어. 근데 이제 이 자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냐면
뭐 실제로 이런 어떤 실제 이 녹취록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TA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 TA 스크립트도 다 기본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은 거의 다 약속이 잡혀요. 네. 그리고 TA 교육도 이걸로 해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자료를 다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왜 민간검진이 중요한지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몇 개씩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고객 미팅 때 가지고 가서 이걸로 보여주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리면 실제로 린치핀 실전 세일즈 정규 교육에 있는 강의예요. 이종철 전문가인데 이종철 전문가가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원수사에서 잠깐 영업했다가 핸드폰 사업하다가 린치핀으로 다시 복귀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건강검진권 DB로 저번 달에 200 넘게 했어요. 네. 여긴 수수료가 세니까 한 3천만 원 번 거예요. 네. 건강검진권 DB만으로 했어요. 소개까지 연결돼서. 그래서 그분의 자료고요. 실제로 이 자료 다 공유해드리는 건데 이거 보세요. 굉장히 체계적이라니까요. 검진 프로그램 이렇게 다 소개해주고 어떻게 상담하는지 다 말해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험 상담까지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춰야만 DB 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뭐 굉장히 진짜 이제 중요한 거겠죠. 네. 제가 너무 많은 미션을 좀 드리나요? 네. 근데 정말 이게 필요해요. 이런 게 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원이 다 DB 영업을 잘하는 조직 만들기 위해서 진짜 지난 7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건 다 풀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지금 DB 영업에 대한 실전 활용 노하우, 그리고 DB 영업의 중요성,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DB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 DB 영업의 가장 맹점과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세세하게 풀어드리고 있는 교육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촬영은 멈추고요.